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쌍화점 이라고 하는 그 고려 서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쌍화점 이제 만두 가게이죠. 만두 가게. 쌍화점은 권력 집단에 농락당한 여인의 모습. 어, 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의 타락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 쌍화점은 이제 충렬왕 때, 고려 충렬왕 때 창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후령구 이후의 사설과 후령구 이전의 사설이 문맥상 전혀 맞지 않음을 볼 때, 이 노래는 원의 간섭과 왕권의 동료로 극도로 혼란스럽고 퇴폐적인 고려의 사회성을 반영하는 소교였는데 승지 오잠의 무리가 왕의 기호에 맞게 손질하여 악곡에 올렸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요 부분요. 자, 그래서 이제 승지 오잠, 그리고 김원상이라고 하는 석천보, 석천경, 뭐,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아마 이 창작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가극 대본으로, 이 오잠이 이 창작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 기녀들 있죠. 기녀들, 궁녀들, 궁중에 있는 기녀들에게 오잠 등이 가르쳐서 한 것이다. 가르쳐 가극의 대본으로 이 쌍화점을 어, 만들어서 이것을 연희했다. 자, 여기 충렬왕 5년 충렬왕의 상설 무대인 이 순영궁에서의 향각에서 오잠의 지휘 아래 왕 앞에서 이 노래를 대본으로 해서 연희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 기록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게 삼국유사의 어떤 아니 고려사의 기록에도 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이 충렬왕 5년 때 이 쌍화점이 그 가곡의 이제 대본으로 요게 이제 만들어졌고 대본으로 창작된 것을 가지고 연희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다로로 거디로 뭐 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더러둥성 다리로 더러 다로로 거디로 다로로 요런 이제 후렴구라든가 요 부분은 이 다로로 거디로 이거는 이제 묘사 이제 요쪽에서 이제 춤을 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차음이라고 해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이제 후렴구라든가 차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 보면 요 부분에서는 춤과 이 음악 연주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위 다로로 그 뒤로 다로로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후렴구인데 요 기잔데 같이 덤거침이 없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다 같아요. 요 뒤에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제 요 후렴으로 나타나는데 자, 아무튼 이 부분, 다루르 거디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춤을 춘다든가 아니면 악기 연주한다든가 하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첫 번째는 이제 쌍화점, 만두가게죠. 만두가게의 쌍화, 만두를 사러 가보신데 자, 이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회합이
회해압이 이제 해압이죠. 요 부분은 이제 위그르족, 자, 회해압이 생목인 이렇게 해서 몽고족과 한족이 아닌 서방민족, 자, 위그르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터키계, 그죠? 아라비아 상인. 먼 나라에서는 한족 억압 정책에 따라 회해 아비가 다른 민족으로서는 가장 우대를 받았다. 익제 이재현이 고려인도 회해 아비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글을 원에 올린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회해 아비, 자, 터키계, 예, 아라비아 상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3, 14세기 고려시대에 당시 중국의 원나라 조정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중앙아시아계 사람들이 고려 조정에도 진출했다. 고려사에 해인으로 기술이 된 위구르인, 그죠? 위구르인 이들은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자, 이 위구르인들이 공동 형성했고, 고유 의상과 언어,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한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회아비는, 바로 이제 터키계, 그리고 이제 이 위구르인, 이 트루크계 위구르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삼국시대 삼국사기, 처용 일행을 동해안에 나타난 모양과 의상이 괴이한 네 명의 자연인으로 묘사. 처용가의 주인공이 아랍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이 처용, 요 일행이 바로 요 아랍인으로서 이 터키계, 이 회아비가 아닌가. 자, 이 고려사의 아랍 상인이 100여 명씩 이 무리를 지어 수은이나 몰약 등의 물건을 갖고 개경을 방문했다고 이제 기록으로 나옵니다. 이제 상화떡집 회해압이라고 하는 표현. 조선시대 때, 자, 조선시대 때, 음, 세종실록의 회해노인과 회해승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대에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트로키게 왜 그러죠? 자, 요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목인 즉 해아비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계속 연관이 된 그런 어, 민족이다. 자, 그래서 이제 쌍화점에 가서 쌍화를 사러 갔는데 회해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라. 이거죠. 이 말이 이 점포 밖을 나게 되면 다로로 그디로 이건 이제 춤도 추고 요 악기 연주도 하는 요 부분이라 했죠. 요 연주가 되고 춤을 추는 요 상황에서 조그맣간 삭기강대 네 마리라 하리라. 조그마한 새끼 광대, 예, 심부름꾼 아이죠. 새끼 광대가 너가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네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1년입니다. 자, 요 뒤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다. 이제 그 자리에 나도 자러 한번 가겠노라. 이렇게 해서 요 여인들이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요 후렴구의 경우에도 어, 그 잔국 같이 그 잔대 같이 덤 거천이 이 부분은 이제 덤은
덥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제 거천이는 이제 거칠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덥고 거칠고 요런 해석도 있고 그냥 이제 거친 요걸로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덥고 거친 요 말이 더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더 어울리지 않는가. 자, 그 잔대 같이 덥고 거친 곳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쌍화점에서 이제 1년, 1년, 1년에 가니까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이제 갔는데, 이 화자죠. 갔는데, 해해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라. 였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해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라는 거죠. 자, 쌍화 만두 가게에 갔는데 회해아비가 손목을 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삼장사에 풀혀로 갔는데 즉 불공을 드리러 갔어요. 삼장사 이제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그 절의 사주가 뭡니까? 내 손목을 잡더라는 거죠. 사주.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 손목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 회해아비가 손목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갔는데 절의 스님이 바로 주지 스님이 손목을 잡더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우물에 이제 드레박 우물에 물을 길러 가오신데 우물에 있는 용이 손목을 잡더라는 겁니다. 우물에 있는 용이 손목을 잡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집에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갔는데 술집 주인, 술집의 아비가 바로 손목을 쥐더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만두 가게에 갔는데 해아비가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절을 가니까 절에 스님이 손목을 잡고 우물에 갔는데 용이 손목을 잡고 그 다음에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이제 주인이 손목을 잡더라는 거죠. 이런이 되니까 이, 이 여인이 간 곳마다 이렇게 전부 이제 손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고려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목을 잡더라라고 하는 거, 절의 사주가 손목을 잡더라라고 하는 거, 우물용이 손목을 잡더라라고 하는 거.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고려의 왕 또는 고려의 왕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외국인이 손목을 잡.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절의 타락이죠. 이제 절의 타락, 이제 스님이 손목을 잡고 왕도 손목을 잡고 그 다음에 술집의 주인도 손목을 잡고 이 고려 사회가 얼마나 이제 타락했는지 이 부분들을 이 그 쌍화점이라고 하는 소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방위를 했던 고려시대에 여러 계층의 남성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희생당한 여인의 노래라고 부를 만하다. 고려시대에는 남녀 관계가 자유로워서 내과에서 남녀 혼욕이 가능했다고 한다. 자, 고려시대의 그 남녀 혼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도경에서
이 고려 도경은 이제 고려의 풍속을 그림으로 남긴 그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려 도경이 그림 부분이 없고 이제 글로 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경이 쓴 이 고려도경, 그죠? 서경이 쓴 이 고려도경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이제 만약 발견을 한다면 완전 대박이죠. 엄청난 어, 금액이 들어야 됩니다. 뭐 수십억이 아마 들 그만큼 귀한 자료입니다. 혹시나 이제 중국에 가시게 되면 이 고려 도경을 한번 구할 기회 있으면 거기에 오는 것도 굉장히 자, 이 그림이 곁들여 있다는 거죠. 그림이 곁들여 있어서 이 서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서금이 그림을 곁들여서 이렇게 이제 적은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남녀 혼역이 가능했다. 이게 이제 풍속이 조선 시대에도 보면 그 내과에 보면 이렇게 어, 자, 위쪽 부분은 이제 남자들이 목욕하는 것, 뭐 아래쪽 부분은 여자들이 목욕하는 것. 이 내과에 목욕하는 위치가 조금 달랐지. 예전에 이제 보면 그 목욕을 하러 갈 때 이 밤에 그죠? 여름날 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여인들이 목간하는 거, 남자들이 목간하는 거 이렇게 사실 내과에서 함께 이렇게 목욕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있는데 이 고려시대까지는 아무튼 남녀 혼역이 가능했다. 뭐 일본처럼 지금 요즘의 일본처럼 이 혼역이 가능했던 그런 때가 이제 고려시대다. 이제 조선 초기에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제 그래서 고려 도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도 경솔이 합치고 헤어지기를 쉽게 해서 전례를 본받지 않으니 실로 웃을 일이다. 뭐 이렇게 서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는 승려의 성적 타락이 빌미가 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사찰에 부녀자나 교수들로 하여금 풀공을 이제 하러 가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고려 공민왕 때에는 승려 영욱이 김불화의 아내를 간음하였으므로 대간이 이를 벌하고자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나를 벌하고자 한다면 결국 정문에서 축출하여야 하는데 오늘날 정문의 중 가운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했는데 이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 만약에 나를 그 간음죄로 이 정문에서 축출해야 한다면 오늘날 이제 정문의 이중 가운데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이렇다. 라고 해서 승려들의 어떤 성적 문란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의 성적 문란은 그보다 훨씬 심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몽고의 습속이 고려 조정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고려 후기인 원복습기는 더욱 그랬다. 그중 충선왕의 후비였던 개국대장 공주는 연나라의 진왕의 딸로 고려에 시집을 왔으나 왕이 조비를 총애하자 친정의 힘을 빌어 고려 왕실을 협박했고 심지어 내궁이나 신하들과 공공연히 통정까지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정을 하기도 했다. 내궁이나 신하들과 공공연히 통정을 하기도 했다. 왕들 중에서 충해왕의 음란은 극에 달하여 일반 번유자는 물론이고 왕의 서모인 수비권 씨를 가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의 어떤 그 문란함, 성적 문란함, 이런 어떤 부분들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려 여성의 성적 피해가 엄청났다. 쌍화점 사연의 술집 아비로 대표되는 무례배들에 의한 비행, 무례배들에 의한 비행도 잦았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충수방 때 원윤, 신여계의 아내 김씨가 불량배에 의해 납치된 사건과 불량배 봉고의 무리가 주부 공고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강간한 사건 등이 이 고려사에 전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결국 이 불량배로 부터 수모를 당할 지경이었으니까 이제 벼슬 을 하는 사람의 아내조차도 이렇게 불량배들로부터 수모를 당할 지경이었으니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왕들의 성색에 빠짐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고려 후기 이후 왕들이 놀이와 음란한 짓에 몰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무신직근기의 명종은 여러 폐인이 낳은 여아 수십인을 국내에 불러 모아서 색동옷을 입히고 그들을 아동의 왕구차에 싣고 내 궁궐에 이제 정원에서 뜰에서 장난치며 놀기도 했다. 그러면서 왕 자신이 울고 짓거려서 궁금닿지 못한 행동을 하니 무신들까지 한숨을 짓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충수가 이 8년 5년조에 보면 충혜왕이 수비건실을 간통했다. 충혜왕은 남의 아내나 첩으로서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만 들으면 친척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총애하는 측근자와 불량배들을 시켜 빼앗아 오거나 혹은 그 집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이 밖에 충혜왕 4년 9월초에 왕이 신궁의 건축이 늦어지는 것에 노해서 감독들을 곤장으로 때렸다. 이에 일반 백성의 민가와 사원의 목재와 기와와 주추돌과 청개돌까지 걸어오지 않는 것이 없었다. 두 여자가 이제 뽑혀오는데 눈물을 흘리니 왕이 노하여 철퇴로 때려주겠다. 이 보세요. 이제 충의왕 4년 3월초에 보면 왕이 배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하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동생을 간음했다. 뭐 이런 부분요. 여기 보면 불량배, 봉골 등이 그죠? 대가라 사칭하고 밤에 주부 공고의 집에 들어가 그 아내를 강간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불량배들이 이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얼마만큼 이 고려 사회가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였는지, 그죠? 이 고려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피폐하고 비윤리적인 사회였는지를 이 고려사를 통해서 보면 여실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고려사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이 쌍화점이라고 하는 가사와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쌍화점의 노래는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고려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이 쌍화점을 통해서 결국 이제 고려 사회의 성적 문화나 그죠? 그리고 비윤리적인 부분들, 비도덕적인 부분들, 타락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실히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청산별곡에서는 어, 몽고 항쟁의 과정에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났다면, 어, 이 쌍화점을 통해서는 고려의 귀족들, 그죠? 고려의 왕들, 고려에서 가진 자들이 얼마나 이제 문란하게, 타락하게 행동을 했는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에 쌍화사러 가오신데 해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삼이 이전밖에 남영들명 조그맣간 사기광대 내 말이라 하리라. 삼장사에 불혀러 가오신데 그절 사주가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삼이 이들 밖에 이절 밖에 남영들명 조그맣간 사기상좌 내 말이라 하리라. 들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가고신데 우물용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우물 밖에 남양들명 조그맣간 들에 박아 내 말이라 하래. 두레박이죠. 두레박아 내 말이라 하리라. 이제 술 파는 집에 술을 사러 가보신된 거짓 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집 밖에 남양들며 다루러 거디러 조그맣간 시구비가 네 마리라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놓고 봤을 때, 이 고려 사회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이제 타락했는지, 피폐한 사회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업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업사는 그 백제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제의 작품이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제 작품이라 이야기하는데, 고려 시대에 창작이 되겠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백제의 그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 달아 높이꿈 돋아샤 어기야 머리꿈 비치오세라. 많이 들어봤죠? 이제 많이 들어봤죠. 달님이시여 달아 달님이시여 높이꿈 높이 높이 돋으시오. 이렇게 되죠. 돋아샤 돋으세요. 돋으시오. 어기야 머리꿈 비추었다. 어기야 머리 멀찍이 비추오시라. 어기야 어감돌이 아우 다롱들이 자 이제 후렴구죠. 어기야 차사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저제는 녀려쓴 거요. 이 저제는 저자의 녀려신 거요. 다니시던가요? 어기야 전대랄 드대올세라 진대 이제 진대 그죠? 진대에 물 있는 곳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어, 이상한 곳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상한 곳에 빠지지 마라. 진대를 디딜까 둬뒀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른 곳도 놔두고 진대를 디딜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달림이요 높이 돋아가지고 멀찌감치 비추어 달라. 그죠? 내 남군이 이 저자에 가셨는데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그죠?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편하게 빛을 밝혀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진대를 디디지 않을 것이다 는 겁니다. 어기야 어금들이 언어이다 놓고시라. 이제 무엇이든 다 놔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기야 해놓고 내가 논데, 그죠? 내 가는데, 내님 가시는데, 점거할세라. 이제
해가 저물까 두렵다. 예, 해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예, 내 가는데 내님 가시는데 정글할세라. 해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강돌이 아우 다롱들이.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이 달님이시여 높이 돋아 주세요. 그죠? 어, 이, 이 저제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님은 시장을 저작거리에 다니면서 엉뚱한 데를 갈까 두렵습니다. 어기야강돌이 언어이다 놓으셔. 무엇이든 다 놓아버리십시오.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 내님 가시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단원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자, 이 노래를 한번 정읍사입니다. 정읍사는 백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달아 높이 곰 돋아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다롱들이 처제는 여자친구요. 어기야 전대랄 대대열세라 어기야 어강들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가 논데 정글할세라. 어기야 어강들이 다롱들. 자, 요게 이제 정업사입니다. 자, 이 정업사를 이제 한번 보면 정업사는 고려사 삼국 소각조에 실려 있으므로 삼국 소각조에 실려 있기 때문에 백제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사의 삼국 소각조에 이 정업사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고려의 노래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노래가 민간에 불리어지던 것을 체록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정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고려 시대의 궁중의 악장으로 사용된 석가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의 노래는 백제의 색채를 간직하고 있기보다도 고려의 다른 석가와 같이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읍사는 이별의 정한을 띤 노래다 할 수 있다. 이별의 정한. 행성 나간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달밤에 산에 올라가서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문화는 전해지고 있다. 자, 22일 보면 고려사 이제 삼국 소각조에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돌아오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자, 망구석. 이라고 하는 설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정읍사는 이별의 정한을 띈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행상 나간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달밤에 산의 바위에 올라가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민화는 전해주고 있다. 행상인은 사회 계층으로 보아 하층민이다. 따라서 삶이 공공할 수밖에 없고 떠돌아다녀야 하므로 온갖 사연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위협도 항상 존재한다. 그런 행상인의 아내인 만큼 이 여인에게 따르는 삶의 비애와 공공은 어떠했겠는가? 행여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곁을 떠나 있음으로써 애정이 멀어질 수도 있고 다른 여인과 사랑을 주고받아 자신과의 애정에 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여인의 삶과 마음이 그녀를 낮도 아닌 밤에 산 위의 돌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이다. 정읍사는 망부서 설화를 수반하고 있다. 여자에게 맺혀 있는 이별의 한이 여자로 하여금 돌이 되게 한 것이다. 한은 그만큼 그것을 간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변화를 수반하게 하는 강렬한 정신적 작용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정업사에 나오는 행상인의 천은 굉장히 애를 태우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기다림에 지칠 바에야 차라리 한이 되어 스스로 돌이 되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글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업사의 경우에는 행상인의 아내의 괴로움, 아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노래입니다. 자, 달님이시여 높이고 도다시아 머리를 비추어 주세요. 그죠? 저기 비추어 주십시오. 저제를 다니시고 계신가요?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무엇이든 다 놓아버리십시오. 내린 가시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항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정읍사예요.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음, 자,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고, 자, 요 만전춘별사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준별사요. 자, 이 만전준별사에 대해서는 자, 요 자료에 보면 자, 이 만전준별사. 자, 이 소견은 각 연이 형식상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시효도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전혀 이제 맞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소각 가사로 합성 재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그 작품, 요 연들은 독자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이 독자적인 작품을 하나로 합치면서 이거를 만전춘의 별사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 소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노래 중에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요 부분, 요겁니다. 어, 정말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예전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뭐 인연이 있어서 그 규례를 썼을 때 이 시를 고래소교를 한번 불러준 적도 있습니다. 이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자, 이 얼음 위에 대입자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 대까지예요. 이 얼음이 차죠. 대도 하죠. 굉장히 차죠. 그러니까 찬데 더 찬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와 얼어서 죽을 망정. 얼음 위에 자리를 보아서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을 둔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이 내일이면은 이별해야 하는 남자, 이 정인과 이별해야 하는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봐서 춥고 추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랑하는 님과 하는 이 밤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을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내일이 없을 만큼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참 부러운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아무리 추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더 있고 싶은 이 마음이 예, 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요 요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고 꼭 외워보세요. 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요 부분. 자, 이게 이제 1년이 되겠죠. 1년이 되고, 요게 2년이 되는데, 전혀 달라요.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이 말동, 이제 경경, 고침상, 외로운, 침상 위에서 어찌해서 잠이 오겠는가. 서창을 열어 하니, 서창을 열어두니, 뭡니까? 도화가 발라든, 복숭아 꽃이 확 잡히더라는 거죠. 이 복숭아 꽃이 확 잡힌 거예요. 서쪽 창을 열어서 보니, 도화가 발하도다. 도화난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 하나다. 도화. 이 도화꽃은, 복숭아꽃은 시름이, 슬픔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봄바람에 활짝 웃는다는 거죠. 봄바람에 활짝 웃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이제 1년에 있는 이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서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서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이 밤 터디 세우시라. 라고 하는 이 글과 이 두 번째 글은 전혀 또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죠?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년익경 넋이나니 넋이라도 님을 한데 너인 듯 여기나니 거기 드시니 니르시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 5연으로 되어 있네요. 자, 2연과 5연이 시조 형식에 접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시조 장르의 기원을 찾는 자료로 주목된다. 또한 이 노래가 민요, 소교, 시조, 한시, 경기체가, 향가 등 당대의 기존 장르를 다양하게 수용해서 양식적으로 변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아무튼 요 부분 남산의 자리부와 옥산을 보여도 이제 금수산 이불 안에서 사양 각시를 안아 넣어서 남산의 자리부와 옥산을 보여누워 금수산 이불 안에서 사양 각시를 안아 누워서 약든 가슴을 맞춰옵니다. 약든 가슴을 맞춰 앞사이다. 아소니마 원대생평의 여일 줄 몰랐네. 이 부분도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그 연은 각각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요거 다르고 이제 요거 다르고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 다 다른 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전준별사라고 하는 어떤 제목 속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고를 소견은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작품이 이 온전하게 남아 있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 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결국 이제 고려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적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고, 청산별곡과 같이 이런 이 노래가 자칫 잘못 해석이 되어서 뭐 사랑과 관련된 노래다 이런 이야기들로서 되는 것은 이 고려사와 이 노래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오히려 이 고려 석유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려 소개를 했는데 이 고려 소개를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고려사와 함께 이 부분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더욱더 이 고려의 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